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15분간 북TV 365 보몬데이트 인터뷰를 진행할 김대영입니다. 저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열정하면 많은 게 떠오르시죠? 학교에 입학하면서 생각하는 게 수업 시간은 잘 듣고 메모도 잘하고 그리고 1학기 성적은 몇 점까지 받고 싶고 사회에 나와서 어떠신가요? 사회에 나오면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고 연봉은 얼마나 받고 싶으며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를 만들고 싶다. 설레는 마음으로 열정과 꿈을 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막상 지내다 보면 대인관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직장에서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하고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고 이처럼 수많은 어려움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직 꿈을 못 찾으시는 분들,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고 그리고 가슴에서 찡하면서도 찌릿하게 와닿는 힐링도 되고 열정과 비전의 책이라고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럼 세상을 이기는 힘, 드리데 DID의 저자 송수용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ID 마스터 송수용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DID 마인드를 전파해서 사람들의 인생 반전을 돕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드리데 DID라는 책을 어떤 뜻을 갖고 있고 그 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에 이제 드리데 DID라는 책을 냈는데요. DID는 이제 영어로 DID지만은 그게 들이대. 그래서 이제 약자로 DID로 표현을 한 거고요. 원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들이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버리면은 이 용어의 수준이 너무 낮고 들이대라 그랬더니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막 들이댑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막 들이대면은 3번만 그렇게 하면 인생 끝납니다. 우리 막 들이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이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이대서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들이대는 이제 책을 다시 내게 된 이유는 들이대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실제 스토리들을 담아서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대표님께서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고 그리고 군생활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군대 생활에서는 엘리트 코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굳이 그 엘리트 코스를 접으시게 이렇게 전역을 하셔야겠다. 그런 계기가 이제 그런 마음을 먹으신 계기가 있으신지. 제가 군 생활은 이제 육사 4년 하고 이제 군대 5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9년 정도 있었는데 군 생활 5년 하면서 생활 자체는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들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재미가 있었는데 제가 워낙 이제 속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고 생각하는 게 많다 보니까 군대는 이제 어떤 나라를 지킨다는 국방이라는 그런 큰 미션 아래 거기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는 막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막 많은 거예요. 아이디어가 막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생활 하면서도 이게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갈증? 그런 것들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정도 하고 그러면 내가 또 새로운 길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역을 하게 됐죠. 네, 그 도전이라는 그건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첫 번째 재직회사 영업사원을 시작으로 하셨고 그리고 벤처기업, IT 벤처기업, 그리고 외식업체, 주식회사 에코포유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는 낯선 곳을 이제 발을 디디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런 곳을 디디실 때마다 나름대로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4군데 정도에서 5군데 정도 이제 기업을 옮겨 다니고 그 아이템이 다 달랐습니다. 제지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식당, 또 음식물 처리기 하는 가전제품, 지금은 제 이제 교육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템이 다르고 분야가 달랐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어떻게 아이템이 다른 분야를 계속 그렇게 옮겨 다닐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실은 저는 아이템은 달랐지만 제가 하는 일은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을 둘러싼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이 있고 아이템을 둘러싼 환경이 있고
그 아이템과 환경 사이에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은 아이템이 뭐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 아이템을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템이 뭐든지 상관이 없고 저는 이 아이템을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에 들어 할까 늘 그걸 연구하고 분야가 달라도 그걸 해내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3,000원짜리 검은 통으로 네. 2천만 원짜리 계약을 다니시고 네. 그리고 하루 매출이 8만 원이었던 곳을 네. 대표님이 직접 뛰어들으셔서 800만 원이라는 매출을 올리시고 네. 그리고 디자인 네. 그 음식물 건조 네. 건조기 그 디자인 제품의 성능은 완벽한데 디자인 때문에 네. 이렇게 씨름씨름 하시다가 책 한 권을 읽으시고 네. 책 한 권을 읽으신 다음에 바로 또 들이댔죠. 네, DID 정신으로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혹시 거기에 따른 에피소드나 네. 그때 심정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음식물 처리기 회사에 갔을 때 제품이 성능은 진짜 좋았어요. 그게 싱크대 밑에 설치하면 3시간 만에 완전히 이제 가루가 돼서 나오는 그런 제품이고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성능이 너무 이제 훌륭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디자인이 이게 쓰레기통처럼 생긴 거예요. 네네. 너무 평범하고. 네. 근데 중소기업 제품인데다가 디자인이 이게 너무 일상적이니까 팔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영업 담당 부사장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 목동점에 갔어요. 딱 갔는데 거기에 이노베이터라는 책이 있었어요. 책을 읽고 그 책을 딱 읽는 순간에 야, 이분이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장 찾아가고 싶었는데 그때 저녁 9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음날 아침 9시에 찾아갔죠. 연락 안 하고요. 연락하면은 안 만나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학동 사거리 이동숙 빌딩 3층에 있었는데 지금 옆으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연락 안 하고 이제 찾아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싹 열리는데 제가 책에서 본 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슬리퍼 신으시고 화장실 가려고. 얼른 뛰어가가지고 인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누구냐고. 제가 사장님 책 보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또 이쪽으로 오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 이런 회사의 부사장인데 성능은 정말 세계 최고인데 디자인이 이게 쓰레기통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디자인해 주실 분은 오직 사장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없습니다. 그분 디자인 비용 엄청 비쌉니다. 하나 하면 진짜 몇 억씩 줘야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돈이 어디 있어요? 직원들 월급도 겨우 주고 있는데 돈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만 계속 쳐다보는 거야. 눈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 배를 띵 눌렀어요. 누가 막 뛰어오시더라고. 누가 뛰어왔을까요? 경비가 와서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럼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리죠. 경비가 온 게 아니고 한국 사업 책임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날이 본사가 미국에 있어서 미국 가시는 날인데 한국 사업 책임자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한테 이분 디자인 해드리라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초기에 돈이 들어가지 않게 해드리라고. 그래서 로열티 방식으로 계약했어요. 그 로열티 방식은 처음에 돈이 안 들어가요. 팔아서 후불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노 디자인, 우리 김영세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다는 걸 집중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많은 판매가 있었죠. 주로 아파트 쪽으로 네네. 그때 아파트에 많이 들어갔어요. 정말 그 드립의 DID 정신 정말 다시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600여 권의 책으로 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책방처럼 쓸 수 네. 있게 투명 유리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네. 회사에서는 찾기 힘든 분위기인데 네. 이렇게 만들어진 틀을 깨고 네. 어떻게 보면 시도를 하신 건데 그 시도가 있고 난 후에 우리 그 회사의 직원분들의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의실이었어요. 그게 회의실이었는데 보통은 이제 기업에서 회의실을 들어가면은 회의실이라고 써 있고 큰 책상이 있고 의자가 딱 좌우측으로 배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딱 들어가도 여기는 회의실이구나. 그러면 이제 사람이 회의를 앞두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긴장되기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회의실이라는 용어를 아예 안 쓰고 회의실이라는 거를 떼고 거기다가 창조룸이라고 붙였어요. 창조룸이라고 붙인 다음에 책상도 다 치우고 편안한 소파를 쭉 그린색으로 해가지고 쭉 놓고 그 다음에 앞에 딱 티테이블로 해서 낮은 걸 놓고 벽에는 바로 메모를 할 수 있게 전부 유리로 해놓고 그리고 한쪽 벽은 전부 책으로 다 채운 거예요. 제 집에 있는 책을 다 갖다 놓죠. 그래서 책을 다 채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회의실을 창조룸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서 주로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미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의외의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저희가 대리점 모집을 했는데 대리점 모집을 하면은 이제 손님이 이제 상담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비서가 회의실로 안내를 해드려요. 그럼 들어갈 때 거기 회의실이라고 안 써있고 창조룸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 오신 분이 창조룸? 이게 뭐지?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서가 거기를 창조룸에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저를 데리러 저한테 오는 동안에 네. 그럼 거기 이제 창조룸에 혼자 계시잖아요. 그분이 혼자 계시면서 벽에 책이 쫙 있으니까 그걸 빼서 보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동안에 네. 빼서 보면은 그 책에 다 밑줄이 거 있는 거야. 그리고 막 메모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다 본 책이니까. 네. 그럼 그분이 이거 밑줄이 거 있네? 그래가지고 또 다른 걸 꺼내서 봐요. 그럼 거기 또 밑줄이 거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비서가 나한테 와서 손님 왔다가 인사를 하고 제가 가잖아요. 그럼 제가 딱 가가지고 손님을 만날 때 그 손님이 저한테 처음에 딱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저 근데 이 책 다 읽으신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 거의 다 읽은 거라고. 네, 네. 그러면은 처음 본 분인에도 본인 처음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신뢰를 하고 네. 거기서 계약 성사율이 거의 9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 회사 처음 왔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룸의 그 분위기와 책들을 보고 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하고 회의실을 이렇게 창조적으로 만든 사람들은 성공할 것이다. 믿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계약 성사율이 거의 90%가 넘었어요. 정말 만들어진 틀을 깨는 다시 한번 들이대 DID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터뷰 여기까지만 하고 인터뷰 고맙습니다. 아직 궁금한 게 많지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지만 10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세상을 이기는 힘 들이대 DID 저자 송수용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예일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통계에 따르면 졸업생들 중 3%는 그리고 3%는 시대의 리더가 그리고 10%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60%는 생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나머지 27%는 사회 구조에 의존을 하며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3%의 인물을 분석해 본 결과 그들은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50년 전이죠. 지금부터 50년 전인데 1956년 미국 예일대 졸업생들 대상으로 이제 50년 후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예일대 하면은 최고의 명문대죠. 빌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그런 미국의 유명인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을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지성 그리고 김연아, 박태환 이 선수들도 모두 다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책상에 항상 나는 우리나라의 최고가 될 거야. 책을 보면은 이제 들이대 DID의 책을 보면은 대표님께서 박지성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써주셨는데요. 거기에는 박지성 선수는 정말 축구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그런 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뛸 수 없는 그런 평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선수는 남들이 연습을 끝내면 연습이 끝난 후에 자기 혼자 더 남아서 몇 시간이건 몇 날 며칠 이렇게 연습을 한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모든 분들 오늘부터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시고 들이대 DID 정신을 가지시고 이렇게 들이대 보시는 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TV 365의 김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